자, 목구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구조의 특징은 우선 건물이 경량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비중에 비해서 강도가 크죠. 인장이나 압축 강도. 그 다음에 가공하기가 되게 좋고요. 열 전도율이 적어서 보온이나 방암, 방서에 뛰어나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알으셔야 될 것 같고, 단점은 불에 약하고 물에 약합니다. 그쵸? 그래서 변형이나 부패되기 쉽고요. 그 다음에 재질이 불균등하기가 쉬워요. 왜냐면 살아있는 목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정도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목재 접합식 유의사항의 책에는 제가 4번까지 서술해 놨으니까 한 번씩 읽어봐 주시면 여러분들 아실 거고, 이음도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랑 같이는 이제 맞춤을 좀 볼게요. 맞춤이 시험에 2번 정도 나왔었는데요. 맞춤의 정의는 각각의 부재를 쓰임에 따라 직각 또는 경사직에 맞추는 방법을 짜임 또는 맞춤이라고 한다라는 게 시험에 나왔었으니까 꼭 확인해서 동그라미 해주시고, 자, 맞춤도 여러 가지가 되게 많습니다. 7번까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1번 짧은 장부 맞춤 확인해 주시면서 왕대공과 평복 맞춤이나 또는 토대하고 기둥 맞춤을 우리가 짧은 장부 맞춤한다. 요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쪽매는 여러분들이 그림을 좀 봐주셔야 되는데요. 쪽매, 제어 쪽매, 혀를 쭉 내민 것처럼 돼 있다. 그래서 제어 쪽매고요. 얘는 따냈다 해서 딴혀 쪽매입니다. 자, 요거 두 개는 그림으로 시험에 자주 출제 되니까 꼭 봐주시고, 나머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제어 쪽매나 딴혀 쪽매 어디에 많이 쓰냐면 마루널 깔기에 많이 씁니다. 자, 그 다음에 보강철물 2008년도에 한번 나왔었는데, 못이라든가 볼트, 듀벨 같은 경우는 양쪽에 사이에 끼어가지고 접착을 하게 만드는 건데요. 그러니까 목재가 이렇게 있으면 이 사이에 집어넣는 건데, 나중에 우리가 그림은 보강철물 7부에 가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거고요. 우선 감자비세 같은 게 있습니다. 감자비세는 디귿자로 되어 있는데요. 왕대공하고 평보 맞출 때 우리가 쓰인다. 그거 정도만 아시면 되고, 책에 6번에 인장새라고 되는데 안장새입니다. 그림 요거 글자 틀렸으니까 확인해서 여러분들이 수정해 주세요.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목구조에서 토대와 기둥의 맞춤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우리가 아까 뭐랬죠? 짧은 장부 맞춤이라고 했죠? 2회 정도 나왔었어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외워주셔야 돼요. 귀찮더라도. 아니면 그냥 틀리셔도 되고요. 문제 뭐 우리가 60개 다 맞춰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우리 60점 맞아서 합격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 반짝해서 합격하시고 2차 준비 또 하셔야 되니까, 이런 거는 귀찮다 그러시면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런 거는 좀 맞춰주셔도 돼요. 왜? 디귿자 모양은 누구다? 감자비세니까 형태 자체가 여러분 그림 보시면 금방 이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또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목조의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토대란 시험에 10년 7년도 나왔었는데요. 기초 위에다가 어떻게 가로로 놓이는 거예요. 기초, 땅속에 있는 기초 위에다 가로로 두는 걸 우리가 토대라고 해서, 상부에 오는 이 기둥의 부재가 전부 다 기초로 전달될 수 있게 받아주는 게 바로 기초다. 그래서 기둥보다 크거나 같게 하는 게 좋습니다. 자, 토대 그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기둥 다 아실 거예요. 기둥은 무슨 재예요? 수직재지요. 그 다음에 토대는 수평재입니다. 바닥에 넓게 깔아주는 거니까. 자, 그래서 기둥은 단층일 때는 100mm, 200일 때는 120mm 각재를 쓴다라는 거. 그 다음에 기둥과 그 다음 기둥의 간격은 1.8에서 2m라는 배치를 갖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기둥의 종류가 시험에 종종 나오는데요. 하나씩 1층에 하나, 2층에 하나 기둥을 할 때는 이걸 그냥 평기둥이라고 해요. 평범하니까 평기둥. 하지만 1, 2층을 같이 연결해서 하나로 하는 기둥을 우리는 통제 기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제 기둥이 2010년도에 나왔었는데요. 1, 2층을 연결해서 하는 걸 우리가 통제 기둥이라고 하고요. 기둥과 기둥이 2m일 경우나 아니면 좀 그럴 경우에 기둥과 기둥 사이에 작은 기둥을 넣을 경우가 있죠. 그걸 우리가 색기둥이라고 해요. 그 색기둥은 445나 60cm 간격으로 기둥을 놓고요. 기둥 간격의 2분의 1 정도로 배치를 한다라는 거. 자, 도리는 여기 있는 게 깔도리, 처마도리, 여기 돌입니다. 자, 그래서 도리가 이렇게 있는데, 자, 1층과 2층을 연결하는 도리를 우리가 층도리라고 해요. 층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층과 2층의 기둥을 연결하는
그 도리를 우리가 층도리라고 하고요. 그래서 층도리 같은 경우는 기둥과 같게 하거나 다소 크게 한다라는 거. 자, 그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깔돌이, 처마돌이 같은 경우는 기둥이 이제 만약에 1층이거나 아니면 이제 위층, 지붕을 받는 기둥일 경우에 우리가 깔돌이, 처마돌이라고 하는데요. 기둥 위에 머리를 연결하고 지붕틀을 받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왕대공, 그러니까는 무슨 뭐 절이나 사찰 같은 데서 이렇게 절차식으로 이렇게 꼼꼼히 할 경우에는 깔돌이, 처마돌이 두 개 다 쓰는데, 우리가 절중식 지붕틀에서는 처마돌이가 깔돌이 역할까지 다 같이 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중돌이는 바로 시옷자 모양이죠. 시옷자 모양 위에 있는 게 중돌이고요. 요 시옷자 모양은 당연히 시옷자 보가 되겠고요. 중돌이 위에 누가 있느냐? 석가래가 올라섭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자, 요거가 왕대공이에요. 왕대공. 여기 디귿자로 되어 있는 게 감자비새입니다. 여기 디귿자로 평보하고 왕대공하고 연결해 주는 게 바로 요게 감자비새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되는 요거 한 판으로 요걸 띠새라고 하죠.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가세. 가세란 2009년도, 7년도, 10년도에도 나왔었네요. 자, 뭐예요? 삼각형이 그러니까 우리가 가세는 이렇게 네모난 모양이 있으면 이쪽으로 이렇게 가세를 대는 게, 그러니까 수평력에 우리가 저항하도록 하는 게 바로 가세겠죠. 그래서 대각성 방향으로 빗대는 재를 의미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서, 압축력에 저항하는 압축 가세는 기둥과 같은 치수나 2분의 1 정도 목재를 사용하고요. 인장력에는 철근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가세를 댈 때는 45도에 가까울수록 유리하다는 게 꼭 중요합니다. 45도입니다. 2010년도에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가세는 절대 따내거나 결손시키면 안 됩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외벽에 기둥머리를 연결하고 지붕볼을 받아 하중을 전달하는 가로재는 2회 정도 출제됐었는데 누구죠? 처마돌이겠죠. 층돌이는 층층이, 그러니까는 뭐 이게 기둥과 기둥 사이에 있는 층을 우리가 층돌이라고 하고, 여기 보시면 지붕볼을 받을 수 있는 건 처마돌입니다. 답은 나번이 되겠고요. 목조 벽체에 사용되는 가세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4회 정도 출제됐었네요. 수평력에 견디게 하기 위한 안정적인 구조 맞고요. 일반적으로 네모 구조를 세모 구조로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X자형으로 하여 인장과 압축에 겸비하도록 하고, 가세의 경사는 60도 아닙니다. 45도라고 했으니까 답은 라번이 될 거예요. 라번. 자, 이제부터 마루를 보도록 할게요. 자, 마루 1층 마루, 2층 마루 여러 마루가 있는데요. 동바리 마루는 여러분들이 어디서 보냐면 한옥 같은 데 가시거나 아니면은 무슨 사찰, 절 같은 데 가시게 되면 마루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땅하고 그다음에 마루하고 떨어져 있는 공간, 거기에 강아지가 살기도 하죠. 그죠? 강아지가 거기서 이렇게 신발 벗는데 이렇게 숨어서 있기도 하고, 그게 바로 동바리 마루가 되겠는데요. 동바리 마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돌 같은 게 하나 있죠. 그 돌이 바로 호박돌이라고 하는 거고요. 거기에 기둥이 올라온 게 동바리 기둥입니다. 거기에 멍에 깔고 장성깡을 깔고 마룻너를 깔아서 우리가 시공을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납장마루는 동바리를 세우지 않고 그냥 바닥에다 바로 그냥 깔아버리는 걸 우리가 납장마루라고 해요. 그래서 콘크리트 바닥에 장선하고 널 깔아버리면 그냥 납장마루라고도 합니다. 시험에 한 번 정도 나왔었고요. 자, 2층 마루 같은 경우는 이제 도리에다가 층도리에다가 장선을 깔아버리면 이건 우리가 장선마루라고 해요. 좁은 공간에. 그런데 층도리가 있고 또 보가 있어요. 거기에 또 장선 깔게 되면은 우리가 이거 보마루라고 하고요. 보 위에다 깔기 때문에. 근데 이것보다 더 넓은 공간을 깔 때는 짠마루라고 하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간사이가 6m 이상 될 때입니다. 그래서 얘는 층돌이 위에 보 깔고 또 작은 보 있고, 작은 보 위에다가 우리가 깔아주는 걸 우리가 장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2층 이상부터는 우리가 보라고 하는데 이 보가 사실은 멍에랑 동일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붕을 보도록 할게요. 지붕은 여러분들이 박공지붕, 그 다음에 모임지붕, 합갑지붕, 그 다음에 톱날 지붕, 그 다음에 꺾임 지붕,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시험에 잘 나오니까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지붕의 물매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2차 시험 때 지붕의 물매, 박공지붕을 그리게 돼요. 여러분들은 박공지붕을 인면도로 그리고 단면도로 그리게 되는데 우리가 요거를 표시할 때 물매의 수직거리는 10cm에 대한 직각 수직 높이로 한다. 여기 2010년도에 나왔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10분의 4라고 물매를 적습니다. 또는 10분의 3이라고. 그래서 밑변이 10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구조의 마루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회 정도 출제가 됐었는데요. 1층 마루에 동발이 납작마루가 있다. 맞는 말이죠. 2층 마루 중 보마루는 보를 걸고 장선을 받게 하여 그 위에 마루를 간다. 맞는 말이네요. 동발이는 동발이돌 위에 수평재로 걸쳐다. 동발이는요 수직재입니다. 기둥보다 작은 그런 거기 때문에 동발이돌에 올려놓는 수직재다라는 거 답은 답원이가 틀립니다. 그래서 동바리 마루엔 동바리돌, 동바리, 멍의 장선으로 구성되어 있죠. 경사지붕의 경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3회 정도 출제됐었는데요. 자, 우리가 밑변을 뭐라 그랬죠? 10으로 한다 그랬죠? 10. 그러니까 답은 답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렵지 않게 나오니까는 여러분들이 나머지 책도 꼼꼼히 봐주시고 문제도 풀어봐 주시면 여러분들이 여기 4부 어려워할 수 있는 4부 2장 부분은 쉽게 넘어갈 수 있으실 겁니다.